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벌스데이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죠.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타깝게도 미국 증시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미리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존 올인원 멤버십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사를 공유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기사는 굉장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전력 수혜주에 관련된 특별 영상을 오늘 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요, 전력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의 기회가 널려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과연 어떤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시장 시황 정리 없이 바로 준비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력 소비가 급등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AI 전력 소비로부터 의외의 수혜 주식 하나를 간파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6월 22일 날 멤버분들께 공유했던 기사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빅테크 기업은요, AI 가속기에 분기별로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력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생성형 AI 증가와 GPU 출하량의 급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가속기 수가 수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해결돼야 할 미션 크리티컬 문제로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슬슬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칩당 전력 소비량 증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새로운 세대가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킬 때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전력 수요도 증가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GPU 판매 대수가 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GPU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출시될 때마다 하나당 사용하는 이 전력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수치가 이 아래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A100의 최대 전력 소비량은요, PCLE 사용 시 250W고요. SXM 방식을 사용하면요, 400W입니다. 근데 H100의 전력 소비량은요, A100에 비해서 최대 75% 가까이 더 높다고 합니다. PCLE를 사용하면 H100는 하나당 300에서 350W를 사용하고요. SXM을 사용하면 최대 700W를 소비한다. 따라서 GPU 전력 소비가 75%나 증가한 셈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요, 한 세대의 GPU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일어났다. 따라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새로운 버전이 계속 등장하면서 전력 소비량도 따라서 급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숫자로 직접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곧 출시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있잖아요. 블랙웰 세대는 전력 소비량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B200는 최대 1200W를 사용하는데요. 엔비디아는 B200를 그냥 하나씩 판매하지 않죠.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잖아요. 그게 바로 GB200인데요. GB200는 B200 GPU 2개와 그레이스 CPU를 1개를 결합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요, 하나당 2700W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 세대 만에 GPU 전력 소비량이요, 최대 300%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AI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GPU 성능이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빅테크의 AI 야망으로 급등하는 GPU 출하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관점에서 볼 때요, 우리는 아직도 AI 설비 투자 주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빅테크가 2024년에 전년 대비 35% 이상, 그리고 주로 AI 인프라에 2천억에서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러한 자본 투자의 대부분은 AI 훈련과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클라우드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GPU 구매와 맞춤형 실리콘에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은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의 획기적인 해였습니다. 연간 출하량이 전년 대비 무려 110만 개나 증가한 376만 개를 달성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최고 700W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사용률 62%를 가정하면요, 각 GPU는 3.74MWh를 소비한다. 그렇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376만 대의 GPU 출하량이 결국 사용하는 전력이 14,384GWh시고요. 그렇게 되면요, 14.3 트릴리언 와트시를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4.3 트릴리언 와트시는 뭐냐면 미국 내 130만 가구 이상의 연간 전력 수요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요, AMD, 인텔, 그리고 빅테크의 맞춤형 실리콘은 포함되지 않았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만 사용하는 전력량이 이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2024년과 2025년에 배포된 기존의 GPU, 그리고 향후 출시 예정인 블랙웰의 출하량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되는 전력량은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올해 말에는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세대가 대량으로 출시됨에 따라서 총 에너지 소비량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몇만 개 사용하던 GPU가 수십만 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100만 개의 GPU로 지금 가는 길이다. 따라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업계의 경영진은요, 데이터 센터의 GPU 클러스터를 클러스터당 수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으로, 그리고 심지어 2027년 이후에는요, 수백만 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오라클이라는 기업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GPU 수요 증가와 전력 요구 사항의 증가로 인해서 액체 냉각으로의 전환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너무나 많은 GPU가 탑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이 냉각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업계가 100만 GPU 규모로 발전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컴퓨팅을 제공하면서 전력 소비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AI 가속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GPU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전력 소비가 너무나 기하급적으로 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냉각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이 얘기는요, 하나당 따라서 GPU 자체가 얼마나 많은 전력 소비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냉각이 쉽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GPU 클러스터를 수용하기 위한 냉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액체 냉각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벌티브 홀딩즈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죠. 다음에는요,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AI 전력 수요 급증 전망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몇 가지 다른 관점과 분석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올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요, 2023년에는 약 15조 와트시에서 2024년이 되면 약 46조 와트시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건 스탠리는요, GPU 활용률이 평균 90% 수준으로 높아지면요, 향후 3년 동안 전력 수요가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웰스파고고요. 웰스파고 보기에는 AI 전력 수요가 2024년 8조 와트시에서 2026년이 되면요, 550%나 급등하면서 52조 와트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요, 거기에서 1150% 추가적으로 증가해서 652시 와트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024년 예상 수준에서 무려 8050%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2024년에서 2030년이면 6년이잖아요. 6년에 80배다. 굉장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이 모델에서 예측한 652조 와트시는요, 현재 미국 전력 수요의 16%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웰스파고의 전망에 맞아떨어지면요, 지금 전체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6%가 더해진다. 이러한 예상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전력연구소라는 리서치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9%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체 전력 중에 적으면은 9%에서 15%, 16%까지 AI에서 사용할 거다. 이러한 지금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AI, 데이터 센터, 암호화폐로 인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22년 460 트릴리언 와트시에서요. 2026년이 되면 800조 와트시로 7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가 다르긴 합니다. 그 기간도 다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엄청난 상승 추세를 예측하는 것은 비슷한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암입니다. 반도체 기업 암의 경영진은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굉장한 전망이 등장합니다. CEO인 르네 하스에 따르면요, 효율성이 만약에 개선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면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력 수요의 20%에서 25%까지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얘기는요, 지금 효율성이 개선돼야 된다. 반도체가 사용하는 전력의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4% 이하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전체 사용량 중에 3%에 불과한 이 전력 소비량이요, 결국은 20%에서 25%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을 상승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폭증하는 AI 전력 소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의외의 수혜 주식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2024년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추가적으로 매수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 TSMC인데요. TSMC는 가장 진보된 노드가 전력 소비는 낮추고 성능은 높인다고 선전하고 있는 공급망 회사의 한 예입니다. AI 가속기가 AI 칩이 5나노 노드에서 주로 생산되다가 곧 3나노 노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2나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TSMC다. 파운드리 수준에서 3나노 공정은요 전력 수준과 트랜지스터가 동일할 때 5나노 공정보다 15%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TSMC가 볼 때는 3나노 공정이 전력 소비를 30%까지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전력 소비량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바꾸면 전력 소비를 30%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N3E 기술이 등장합니다. N3E라는 것은 3나노 중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능은요, N3 대비해서 18%나 성능이 향상됐고요. 전력 소비는 무려 34% 감소시킬 수 있는 IP 설계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3P가 나오는데요. 이 성능은 높고 전력 소비는 낮은 반면에 그리고 N3X는요. 매우 높은 성능으로 고성능 컴퓨팅을 제공하지만 전력 노출은 최대 250%까지 감소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전력 수요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나노가 또 있잖아요. 2나노는 칩 밀도를 높일 수 있는 Gate All Around Field Effect Transistors, 줄여서 우리가 GAAFE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를 사용하는 최초의 노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와트당 성능을 높여서 더 높은 수준의 출력과 효율을 구현할 수 있다. N2, 2나노의 노드의 성능은요 10%에서 15% 정도 오히려 향상이 된다. 따라서 N3에서 N2로 가면 이렇게 성능은요 10%에서 15% 올라가고요, 전력 소비는 무려 25%에서 30%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면 갈수록 3나노도 굉장히 중요한데 3나노에서 2나노까지 가면서 전력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CC웨이 CEO가 나옵니다. TSMC의 CEO죠. 1분기 어닝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고객사들은 다음 노드를 위해 TSMC와 협력하고 있다. 다음 그리고 다다음 노드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 소비 때문에 계속해서 첨단 반도체를 원하는 것이 고객사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3나노가 5나노미터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다시 2나노미터로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고객사들이 4나노에서 3나노로 그리고 3나노에서 2나노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가면 갈수록 더 나노수를 줄이면서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칩을 살 것이다. 이렇게 CEO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AI 전력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구체적인 숫자를 많이 살펴봤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요,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계속 투자하면서 GPU 수요는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GPU 세대마다 최대 전력 소비량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GPU의 개수도 늘고 있지만 GPU 하나당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업계에서는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있고요. 전력 소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칩당 전력 효율이 세 번째로 경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TSMC가 의외의 전력 소비 수혜주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전력 소비가 미션 크리티컬해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승자가 등장할 것이므로 이 분야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미디움 방송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기업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기사의 주인공인 TSMC의 모멘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셀을 외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6가지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뛰어난 모멘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주가 차트입니다. 자, 장기적인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컵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보이죠. 따라서 컵 앤 핸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자, 기간을 조금 줄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1년 차트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기울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굉장히 건강한 채널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고점이 한 184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정고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정고점을 뚫게 되면 다시 한번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태양광에 중심을 둔 이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사의 분량이 좀 돼서요, 한 중간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에너지부 산하통계기관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요, 2023년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태양광은 3.9%에 불과합니다.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43%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굉장히 좀 붐이 이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포션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수요 수준에 대비하지 못한 노후화된 전력망에 연결하는 상당히 커다란 물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의 리더들은요, 이 분야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요, 인터넷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청정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과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논거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사실 너무나 경제적으로 비싸다면요,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 모듈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배터리 가격도 하락하면서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재생에너지는 더 저렴하고 깨끗하며 설치하기도 쉽기 때문에 미래는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AES 코퍼레이션의 CEO 안드레스 글루스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AES라는 기업은요, 알파벳의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과 대규모의 전력 계약을 체결한 전력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AES는요,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하이브리드죠.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은행 UBS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대규모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의 40%를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그리고 구글 이렇게 4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거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UBS에 따르면요,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요, 재생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예가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ESG라고 부르는 사회적인 이미지와 기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정 에너지 사용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청정 에너지의 수요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디파트먼트 에너지의 추산에 따르면요. 2024년에 미국에 새로 설립되는 전력 발전의 58%를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거의 2배에 달하는 36기가와트의 태양광이 전력망에 추가될 예정에 있고요. 배터리 저장 용량은 14.3기가와트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추세는 지금 태양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2024년에 미국에 설치될 천연가스는요. 2.5기가와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전체 전력 추가 계획인 62.8기가와트의 4%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는 천연가스의 시대는 가고 태양광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요.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나오는데요. 에너지정책연구원 조셉 랜드의 의견에 따르면 청정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처럼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열의 경제성은 매우 경쟁력이 있고요. 매우 매력적이어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단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등장한 것처럼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경제성이 향상됐다. 따라서 이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저렴한 형태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역사적인 전력 수요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자, 여기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면서 디지털 경제의 구성 요소인 국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Chips and Science Act, 우리가 보통 반도체 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러한 법안의 지원으로 인해서 제조업 기업들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새롭게 설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전력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인은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2023년 말에는 전기차 도입이 물론 둔화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7.6%였던 120만 대가 전기차로 구매를 돌렸다. 따라서 2022년 5.9%에서 상승했죠. 점점 더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전기차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요. 점점 더 많은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전기 전력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내년이 될 것인지 2026년이 될 것인지 아니면 2030년이 될 것인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빅테크는요. 인공지능 정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집약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요. 2023년 기준 미국 상위 8개 시장에서 3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에 있고요. 이는 2022년에 비해서 무려 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요. 데이터 센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죠.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따라서 웰스파고의 4월 분석에 따르면요.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서 10년 이상 정체되었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0%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4월 달에 발표하기를 데이터 센터가 2020년대 말까지 미국 전력 소비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재의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발전 속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앞의 기사도 그렇고 지금 이 기사도 그렇고요.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전력 소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담당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도 그렇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동차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서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전력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 대 천연가스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천연가스 생산 업체들은요.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식 팔아서 태양광 주식 사지 마라. 우리 주식 괜찮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요. 가스는 저렴하고 풍부하며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주요 용도는 빅테크 기업이다.
그리고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해야 할 역할을 그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냐면요. 미국 최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사 중에 하나인 킨더 모간의 회장 리차드 킨더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항상 불지 않고 태양이 항상 비추지 않으며 배터리 부족을 극복하면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킨더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기업이 등장하는데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CEO인 아민 나세르는요, 3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풍력과 태양력이 전 세계 에너지의 4% 미만을 공급한다. 따라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은 사실상 실패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화석 연료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희망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방대한 백로그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기업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넥스트래커라는 기업이고요. 넥스트래커의 CEO인 댄 슈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라고 하는데요. 넥스트래커는 티커네임은 NXT고요. 미국의 선도적인 태양광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요, 패널이 태양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따라서 원래는 이제 패널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만든 건 뭐냐면 태양이 움직일 때 이 패널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구축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댄 슈거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전력망에 연결하려는 수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 이미 2,500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배터리 프로젝트가 전력망에 연결을 요청했다라고 하고요. 이는 현재 미국 발전소 전체 설치 용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로렌스 버클리에 따르면요, 작년에 전력망 연결을 요청한 태양광 발전은요 1000기가와트가 조금 넘었고요. 자, 이거는 전력 대기열에 있는 79기가와트의 천연가스에 비해서 거의 14배나 많은 수치다. 따라서 대세는 태양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또한 태양광이 일부 지역에서 천연가스와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자문회사 라자드의 6월 분석이고요. 대규모의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태양광 발전 비용은요 1메가와트 시당 29에서 92달러인 반면 복합 화력 가스 발전소는요 45에서 108달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만 보면 태양광 발전 비용이 더 싼 거죠. 물론 여기에 배터리 저장 장치를 갖춘 태양광 발전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배터리가 없으면 태양광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배터리까지 합치게 되면요 메가와트 시당 60에서 210달러까지 비용이 상승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세금 공제로 인해서 38에서 171달러까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라자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래커의 댄 슈거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는 가스가 있을 것이다. 가스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하지만 특히 DOE, Department of Energy를 얘기하는 거죠. 정부기관인 이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빅테크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들은요, 매우 심각한 지속 가능성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빅테크들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따라서 화석 연료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넥스트래커의 댄 슈거가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고요. 이번에는 생소한 기업이었던 넥스트래커의 주식 분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펀더멘탈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 일단 레이팅을 좀 보도록 하죠. 퀀투 레이팅이 5점 만점에 3.82를 받으면서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팩터 그레이드가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A-, 굉장히 좋죠. 성장률은 A+고요. 수익성은 A-, 모멘텀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C+고요. 리비전이 B-, 따라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16.84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16배 정도 올라가 있는 수준이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성장률도 괜찮기 때문에 PEG는요 굉장히 낮습니다.
0.49. 따라서 1.0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수치인데 지금 현재 이 NXT의 PEG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PS 레이쇼도 괜찮습니다. 1.4 그리고 포워드로도 2.27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향후 1년 동안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2배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성장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은 31.4%였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19.1%. 물론 과거 1년보다는 약간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래도 19%는 굉장한 추세죠. 따라서 성장률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크니컬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트레이딩 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크니컬 분석, 즉 모멘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모멘텀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자, 왜냐하면 무빙 에버리지를 보시면요. 이동평균선이 대부분 다 셀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13가지의 지표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7가지는 중립, 그리고 6가지는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언제쯤 반등이 가능한지, 모멘텀이 언제쯤 좋아질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캔들 클릭하시고요. 5년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자, 1년 차트를 보시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고점이 있었는데 이 정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한 $62 정도가 됐었죠. 근데 정고점을 뚫지 못하면서 주가가 쭉 흘러내려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제 전 저점이 여기 있죠. 그게 $42 정도가 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42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한다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도 함께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제가 3시간 전에 멤버분들께 공유해드린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AI와 암호화폐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리서치 해볼 만한 수의 기업의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기타 전력 소비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전력 수요가 급등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몇몇 주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새로운 정부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요, 전반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전력 소비가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소요의 붐이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정보관리국은요, 상업 고객에 대한 전력 판매가 마침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2023년 소비량이 2019년 수준보다 1% 증가했다. 따라서 이제는 완전히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그 영향은 각 주마다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업용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10개 주의 상업용 전력 수요는요,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총 420억 킬로와트시가 증가했습니다. 이는요, 4년 동안 해당 주에서 10%의 성장을 나타낸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반면 다른 40개 주의 수요는요, 같은 기간 동안 3%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상업용 수요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감소한 주에는요,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지구 있는 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전력 수요가 급등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절대적인 수요 증가율이 가장 큰 두 주는요, 버지니아 그리고 텍사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버지니아, 텍사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를 찾아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죠. 버지니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전 세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요죠. 그리고 IBM에 따르면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요, 5,000대 이상의 서버를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서버를 가동하기 위해 수마일에 달하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앤드류 오빈에 따르면요,
버지니아를 관할하는 전력망 공급업체는 2030년까지 8기가와트의 신규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대형 천연가스 발전소 8개 혹은 최소 4개의 주요 원자로에 해당하는 전력 소요 예측치를 높여왔다. 따라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TD증권 애널리스트 마이클 엘리아스가 나오는데요. 자, 엘리아스라는 전문가는 5월 달에 보고서에서 북부 버지니아는 큰 변화 없이 2027년 겨울까지 신뢰성 등급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는 오하이오 중부, 댈러스, 실리콘밸리 등 잠재적인 전력 부족에 직면한 다른 지역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투자자들에게도 전력 수요의 급증은 몇 가지 기회를 열어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요가 증가하는 유틸리티 시장에 전력을 판매하거나 데이터 센터 소유자와 이면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전력 생산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큰 수익을 거둔 업체 중에는요, 수요가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 개 보유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G가 바로 그 티커네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스트라 에너지는 VST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텍사스 전력 생산업체 NRG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몰려있는 텍사스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마이클 엘리아스에 따르면요,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쪽에서도 승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수혜주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디지털 리얼티, 두 번째 에퀴닉스, 세 번째 버티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개는 같은 성격이죠. 디지털 리얼티 그리고 에퀴닉스는요. 리츠 기업입니다. 리츠 기업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이런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버티브 홀딩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액체 냉각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들 기업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엘리아스가 밝히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잠재 수혜주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울프스피드, 인피니온, ST마이크로, 마지막으로 파워 인티그레이션 이런 기업들이 전력 관대 반도체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코테라, CTRA가 티커네임이고요. 이 기업은 전력 생산을 위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틸리티 기술 제공업체인 아이트론이고요. ITRI가 티커네임이죠. 이 기업은 유틸리티가 새로운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음은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이고요. SMR입니다. 이 기업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명한 친환경 에너지 그룹 브룩필드가 나오는데요. BEP가 티커네임이고요. 더 많은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개 기업의 주가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반도체 기업 중에 ST마이크로인데요. ST마이크로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의 차트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삼각형을 이루는데 밑에 저점은 흔들리지 않고요. 고점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는 하방식이죠. 따라서 만약에 수렴되는 수준에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면요.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하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아이트론입니다. 아이트론의 1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자, 채널 안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지금 현재는 하단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위쪽으로 상향 조정되면요. 계속해서 이 채널 안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스트라입니다. 비스트라는 최근에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전력 수혜주죠. 자, 3개월의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박스의 가장 위쪽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은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잖아요. 과연 세 번째 시도
궤도에서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NRG 에너지죠. 자, NRG 에너지 같은 경우도 박스권이 보이는데요. 자, 박스권의 가장 하단 쪽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뚫고 내려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이요, 앞으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일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물론 차트만 보시면 안 되겠죠.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 그리고 펀더멘탈도 체크하시면서 수혜 종목을 고르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붐의 수혜주 세 종목에 대한 비교 분석인데요. 제가 이 방송 녹화를 마치고 펜딩의 그 경영진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비교 분석은 못하고요. 이 기사 내용만 좀 읽어볼까 합니다. 번스타인에 따르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거고요. 전력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주도하는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체드 딜라드가 나옵니다. 자, 이 전문가는요, AI가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을 2배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향후 2년 안에 총 소비량이 공급량을 앞지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소비량이 공급량을 앞지르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기회가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슈는요, 전력망 용량 확장에 관여하는 자본재 기업에게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제공한다.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기업들한테 주어진다.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번스타인의 예측에 따르면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내 수요는 연간 7%씩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체드 딜라드는요, 대규모 송전, 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및 건설 회사인 퀀타 서비스 PWR이 티커네임이고요. 자, 이 기업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에 따르면요, 향후 전력 인프라 구축으로 2030년까지 총 9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어닝이 10%씩 매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매출은 209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30년까지 계속해서 추가 매출이 총 90억 달러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체드 딜라드는요, 이 회사가 미국 전력망의 용량을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주요 병목 현상인 기술 노동력 그리고 변압기 용량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바로 이 탑픽으로 선정된 퀀터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딜라드는요, 두 개의 기업을 더 추천하고 있는데요. 엔진과 발전 장비를 모두 만드는 캐터필라 그리고 커민스라는 기업을 수혜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캐터필라의 티커네임은 CAT고요. 커민스는 CMI입니다. 자, 두 기업은요, 전력 생산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2030년까지 각각 5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캐터필라는 지금 2023년 매출이 671억 달러고요. 커민스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이 341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면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겠죠. 자,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퀀터 서비스의 목표 주가를 287달러로 설정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16%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가능하고요. 캐터필라와 커민스의 목표 주가는 각각 299 그리고 321달러를 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0% 그리고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요 밑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며칠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WR이 F확정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세 종목 모두 배당을 지급하거든요. 디비던 일들을 보시면 0.14, 1.69 그리고 CMI, 커민스 같은 경우는 2.43이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지금 포워드로 보시면 1.67, 2.77, 0.58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PEG거든요.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 역시도 커민스다. 따라서 커민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P 레시오 포워드도 괜찮죠? 10.04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배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다. 따라서 커민스는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률이 떨어지지도 않죠. 여기 보시면 커민스는요, 1년 동안 12.85%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매출의 성장이 7.0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인컴 마진을 보시면 5.7%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12.3%. 자, 리턴 온 에퀴티가 19.65니까 굉장히 좋죠. 따라서 ROE도 굉장히 훌륭하다. CMI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리스크도 굉장히 적죠. 알트만 제스코를 보시면요. PWR은 4.06, 그리고 CAT는 3.65, 그리고 CMI는 3.36입니다. 얼트만 제스코는요. 1.3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현재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굉장히 좀 흔들리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세 기업 모두 재정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란시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캐터필러를 제외하고는 부채 수준이 굉장히 적죠. 자, 지금 PWR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62만 원이고요. 커민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73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발란시트, 재정 상태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한 번쯤은 모멘텀이 상승하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해서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종목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리서치를 통해서 이 기업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구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구나.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킹 알파 통해서 펀드멘탈도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또 모멘텀도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은 이제 정규 방송으로 돌아가서요. 여러 가지 미국 주식의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